사진으로 공개한 이 단거리 미사일 저수지에서 쐈다는 건데요. SLBM 내륙 저수지에서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눈에 띄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그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쏠 때 이동식, 그러니까 열차를 이용한다는 거는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저수지까지 쏜다. 어디서든 쏠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삼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탐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쏠지를 탐지하고 원점 타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삼축체계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날 발표한 때 우리 그 국방부에서는 이동식 TL로 이제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호수에서 발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였죠.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SLBM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에서 발사하게 돼 있는데 예. 아직까지 북한이 3,000톤급 이상의 미사일에 어떤 이걸 만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것이고 저기 이제 이 SLBM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콜드런치 방식이라 해서 처음에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게 밀어 올립니다. 물 속에서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 뒤에서 이제 이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방식입니다. 점점 진화를 하고 그렇죠. 있네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단 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의도는 예전에 이제 열차에서 쏜다든지 열차에 쏘고 바로 이제 터널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쐈는지 우리가 정확히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의 상식은 당연히 SLBM은 잠수함에 쏠 것이다라는 인식이었었는데 북한의 호수 등등에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걸 하게 되면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허점들을 노린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아마 북한은 이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미사일들을 우리가 다 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과시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수지, 호수, 합참의 발표는 평안북도 태천 일대, 고 박사님이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 주신 건 아마 연풍호가 아닐까.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다. 저 사진이 오늘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찡그른 김정은과 귀막은 이설주 이 두 사진과 함께. 근데 김주일 대표님 이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저수지에서든 열차에서든 뭐 이번에 심야에 쐈던 평안북도든 뭐 강원도든 어디서든 다 쏠 수 있다. 그리고 시간대도 쭉 보면 아침, 오후, 저녁, 아침, 밤 1시 48분. 뭐 시간, 장소 다 가릴 것 없다. 이것도 자신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일련의 그 미사일 쏜 상황을 보면은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 사이에 보통 아침에 이제 다 쐈죠. 지금 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데 지금 이제 어제 밤 1시 48분 이제 새벽에 쏜 거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제 쏜 건데 이게 지금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느 장소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시간도 우리가 어느 때나 쓸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예. 최근에 이제 그 한미가 연합훈련으로 뭐 현무2, 현무2 미사일을 강릉에서 발사를 했는데 그게 낙탄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것도 있었거든요. 밤 11시쯤에 이제 그 사고가 있었는데 밤에도 우리는 이렇게 잘 쏠 수 있고 남한보다 더 잘 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과시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킬체인을 조금 더 정교화해야 되는 숙제들,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 군이 굉장히 좀 많은 골머리를 앓게 된 그런 숙제를 좀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사진들이 총 89장인데요. 그 쭉 모아도 거의 영상을 방북해 할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의 최근 진두지휘하는 모습들을 자세하게 노동신문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대부분이 단거리 미사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남한 지역을 타격권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요. 4년 전엔 이런 말을 각 정상이 주고받았었는데 말입니다. 때문에 대통령께서 새벽에 그 나도 새벽에 많이 새벽잠 설치시는 거 많이 습관돼서 위원장께서 저랑 우리 특사단 가서 약속을 해주셨고 또 이번에 또 아주 그런 신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어요. 내가 사죄한다고 했지요. 대통령께서 다시 새벽잠 설치실 일이 없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걸. 저게 딱 4년 전인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영환 원장님. 국민의힘의 얘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에
북한이 핵기술의 개발 박차를 가했고 퍼주기 위해만 급급했던 결과다. 그러니까 뭐 저수지든 뭐 전술핵 실험이든 앞으로 있을 혹은 이런 단거리 미사일들 꽤 많이 개발한 것도 다 지금 4년 동안 눈 감아줬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거의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표현대로 하면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이 훈련을 지휘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건 전술 핵 무기는 단거리거든요. 단거리는 분명히 한국과 한국 근해를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북한이 했다는 것은 뭐 수소탄 실험이나 뭐 큰 것들을 한 거는 이건 분명히 미국을 겨냥했다는 것을 북한도 숨기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기본 메인으로 단거리 미사일 부대들의 훈련을 지도했고 소형 전술핵 운용 부대들이 훈련을 지휘하셨다는 거 보면 분명히 한국을 겨냥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한 건 지난 4년 동안은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술핵 운용 부대라는 보도 자체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은 대부분 미국을 겨냥했었잖아요. 그 전에는 미국을 겨냥했지만 그 이후에 2018년도 이후 지금까지는 거의 소형 핵무기, 전술 핵무기 그 운용 부대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한국을 타격권으로 하는데 집중을 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북한은 뒤에서는 딴짓을 했고 예. 그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한국을 타격권으로 하는 각이한 장소에서의 속고 쏘기를 통한 어떤 핵무기 타격의 연습을 이번에 완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전선언에 집착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북한 핵기술이 개발 박차를 가했다.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책임 돌리기 급급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번 단거리 미사일들 최근 도발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요. 남한을 타격권이다. 남한을 타격권. 그러니까 소형 핵탄두도 탑재 가능하고 이현정 의원님. 네. 언제라도 이쪽 남한을 타격권으로 한다는 걸 자신감, 과감해졌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좀 전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대화 내용을 보셨을 텐데요. 지금 불과 4년 전입니다. 참 저런 대화가 얼마나 부질없는가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군사적인 어떤 이런 대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진짜 서로 간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이제 안 쏘겠다라는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 것인지 그 사실은 아무도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평화라는 이유 때문에 9.1 군사 합의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휴전선 이내에 있는 40km에서는 우리가 이 군사 훈련이라든지 포격 훈련이라든지 또 이 탐지라든지 이거 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 보시면 아주 고도화하고 더군다나 이제 이 이스칸다르급이라든지 이 종말 단계에서 변칙 기동하는 저런 미사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당해야 돼요. 그렇다면 저기 핵 탑재를 해서 남한으로 쏠 경우에 우리가 어떤 지금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사실은 뭐 삼축책의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저렇게 변칙 기동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게 왜 북한이 지금 저렇게 고도화된 미사일들 연일 이어서 저런 기술적인 진보를 보여주는 것인가? 자,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 남북 대화라는 게 얼마나 어떤 이 구름 위에서 이루어졌는가, 현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이루어졌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 지난 올림픽 공동지원할 때 22조 원을 지원한다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미소가 저 중거리 미사일 그 폐기할 때 서로 간에 확인하고 얼마나 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해 들어가야 그래 군사적인 합의가 효용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의 군사 합의는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한 번에 몰아서 대대적으로 김정은의 동향을 보도했고 용산 대통령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고 오겠습니다. 북한의 이 핵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그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굳건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 즉 총체적인 확장 억제 대응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지휘부의 전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단계별로
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이 윤 대통령은 있습니다. 북한의 미래는 북한이 선택해야 합니다. 뭐 여러 사진들이 오늘 공개됐고 오늘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어요.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전을 해치려 한다. 핵을 놓는다면 평화와 번영을 줄 수 있다. 어쨌든 그 메시지 자체는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현실에 대해서 약간은 무대응을 하면서도 메시지는 좀 세게 나가고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뭐 도발 수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거를 지금 끈을 놓고 뭔가를 협상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예. 뭐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계속 뭐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뭐 돌파구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저런 상황에서 그냥 각자 북중러와 한미일이 지금 각자 진영으로 지금 결집을 해서 좀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지금 뭐 아시아에서는 지금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만을 둘러싸고도 굉장히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좀 특별한 대안은 있지 않다라는 거고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중단한 다음에 실질적 비핵화로 방향을 전환하면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북한이 받을 리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조금 뭐 그런 전략적인 타이밍이나 이런 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할 수 없도록 강하게 좀 한미의 안보 공조를 하는 게 지금 최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영호 원장님, 지금 뭐 북한은 실험할 수 있는 거는 하나씩 다 실험하고 있고, 지금 빼놓은 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그다음에 전술핵 실험, 7차 핵 실험을 빼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16일 날 20차 전당대회를 하는데 예.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이제 결정이 되는 그 앞에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 체면이 말이 아니고 또 중국으로 갈 모든 시선이 김정은한테 갈 거니까 일단 김정은하고 무슨 북중 사이에 뭔가 사인이 오고 간 것 같고 그 대신에 그 두 개를 빼놓은 모든 것은 이번에 다 한꺼번에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어쨌든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전술핵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그런데 아직 전술핵 실험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요거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 8일 그 사이에 핵실험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 그거 지난 다음에는 아마 연말까지도 계속 강대치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이번에 한 15일 동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보여줬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다. 뭐 이것으로서 당대회 당 10월 10일 당창원 기념일을 자기네는 이렇게 성대히 군사적으로 맞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자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수지에서 쐈습니다. 핵실험도 초읽기에 들어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꽤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였습니다.